이번 시간은 급성 심부전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초기에 이 환자의 혈역학적인 상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 프로파일을 파악을 한 다음에요. 이를 바탕으로 초기 치료에 대한 대응을 짜겠죠. 그럼 이 분류도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치료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자, 지금 이 분류는 포레스터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고요. 굉장히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분류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은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한데요. 일단 Y축을 나누는 기준은 카디악 인덱스라고 하는 심계수고요. 자, 여기 X축을 나누는 기준은 PAWP, 폐동맥 쇠기압입니다. 자, 일단은 카디악 인덱스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심박출량을 자체 표면적 바디 서피스 에어리어로 보정해 준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카디악 아웃풋은 분당 얼마만큼의 피를 내뿜어내느냐죠. 여기에다가 미터 제곱만 이렇게 해주시면 심계수의 단위가 되고요. 자, 이 라인은 2.2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디악 인덱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관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펄퓨전.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도 관류가 잘 되는 상태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사지가 따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웜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각 기관이나 말단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서 차갑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드라고 합니다. 자, 콜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콜드고 여기는 이제 웜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하이포 펄퓨전인 저관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문제는요. 이 콜드겠죠. 피가 잘 안 가는 상태. 자, 여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사지가 차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콜드 익스트리미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장기로도 피가 잘 안 가니까 특히나 신장으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자, 소변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핍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쪽으로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멘탈 컨퓨전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맥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어느 정도 피가 쭉 나가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맥압이라고 하는 게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쭉 나가지고 또 채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압력의 변화 자체도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WP로 넘어가 볼게요. 자, 풀머너리 알터리 웨지 프레셔, 폐동맥 쇠기압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말로 PCWP로 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이 폐동맥 쇠기압은 일단 카테터가 우심실 쪽으로 접근하고 우심실에는 이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동맥으로 들어가죠, 카테터가. 그래서 이제 점점 좁아지다가요. 딱 맞아떨어지는 그걸 우리가 쐐기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말단의 압력을 측정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반영하냐면요. 결국 이제 모세혈관과 폐정맥으로 이어질 텐데 여기 이제 폐정맥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폐정맥은 결국 좌심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뭔가 우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이제 정체가 되면서 폐정맥의 압력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PAWP가 반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기준에 비해서 올라간 상태는요. 뭔가 이제 우열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폐가 젖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wet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dry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dry, wet.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PAWP 일단 기준은 18mm Hg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 wet에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뭔가 폐가 우열이 되어 있으면요. 폐에 이제 공기가 아니라 물이 차 있는 거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PND, 파록시스말 넉터널 디스프니아, 야간에 나타나는 발작성 호흡 곤란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죠. 자, 올솜니아라고 하죠.
이거는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상반신을, 그러니까 누워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앉아서 상반신을 굽혀줘야 겨우 호흡을 할 정도. 그냥 이제 누워서 호흡하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호흡 곤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쌓일 대로 쌓이니까 말초에도 저류가 되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경정맥도 확장이 되고요. 또 간에도 우려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장에도 복수가 생겨서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부종이 생겨서 복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한다면 결국 여기는 말초 순환 부전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폐 우열도 없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여기 콜드는 말초 부전이 있는 겁니다. 순환 부전이 있는 거고요. 폐 우열은 없죠. 드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폐 우열이 있는 거고 말초 순환 부전은 없네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다 있죠. 자, 결국 여기는 이제 심부전 환자에서 어쨌든 보상이 되고 있는 compensated 상태이고요. 나머지가 지금 뭔가 보상이 안 되는 decompensa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자, 여기 이제 콜드가 동반되어 있는 상태는요. 어떤 피가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카디아크 아프식은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이포볼레믹 쇼크를 좀 생각해 주시면 병태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 카디악 인덱스도요. 점점 이제 떨어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제 뭐 하이퍼펄퓨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심각한 수준의 하이퍼볼레믹 shock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도 여기는 수액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혈량을 일단 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순환 부전이 생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심장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쇼크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자, 일단은 펌핑도 잘 안 되니까 카디아크 아웃풋이 떨어져서 콜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피는 자꾸 이제 돌아올 텐데 쌓이게 되면서 또 이제 우열이 발생해서 웻도 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우리가 카디오제닉 쇼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웻만 있는 상태죠. 폐 우열만 있는 상태는 여러분이 풀모너리 이데마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폐 부종의 병태와 유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 분류를 바탕으로 치료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이건 지금 초기 치료를 공부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산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산소 치료 또는 이제 필요하다면 기계 환기를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소는 루틴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산소가 충분한데 또 산소를 주게 되면 이게 혈관을 수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도요. 혈액에 녹아있는 게 산소고 그럼 혈관을 타고 혈액이 쭉 들어오겠죠. 그럼 이 혈관의 입장에서는 야, 혈액아 산소 충분하다 그만 들어온나 이제 문을 좁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심장이 이렇게 있을 때 심장에서 피가 나가겠죠, 혈관으로. 그런데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피가 나오려는 거에 대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후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후부하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 저산소혈증 있죠. 하이폭세미아 환자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서 쓴다. 무조건 루틴하게 쓰는 건 아니다. 이게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여기는 dry, warm, dry, cold. 여기는 wet, warm, wet, cold인데요. 자, 일단 아까 여기는 제가 설명드렸죠. 일단은 수액부터 공급을 해보자. 전반적으로 이 피가 부족한 상태니까 조금 채워준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이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과하게 주게 되면 이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웻부터 좀 볼게요. 폐가 젖어 있는 폐 우려 상태에서는 결국 이제 말초나 각종 장기로 이제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몸 밖으로 좀 물을 버려주고 싶네요.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뇨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루프 이뇨제를 IV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first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혈관 확장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나이트로글리세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이런 웨 상태에서 세컨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루프 이뇨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신장에 있는 나트륨도 배설을 시켜주고 물도 뽑아주면서 결국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폐에 물이 차게 되면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일단 개선시킬 수가 있고, 그럼 이 이뇨제를 쓰면서 정말 증상은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변량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 신기능은 괜찮은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프 이뇨제를 쓰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해질 모니터링, 그리고 혈압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죠. 자, 이 이뇨제나 확장제 같은 경우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 이제 웻웜 상태죠. 카디악 인덱스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룹은 되게 이제 딱 혈압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뇨제나 확장제를 일단 먼저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 확장제는요. 정맥의 톤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동맥의 톤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맥의 톤을 떨어뜨리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후부하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피가 잘 나갈 수 있게 해주겠죠.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의 톤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정맥은 우리 혈액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부하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목적으로 혈관 확장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피가 잘 나가게 되면 스트로크 볼륨이 향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고혈압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혈압을 또 강화시키는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혈압 응급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이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90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걸 이제 더 이상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외시면서 콜드인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기본적으로 외시기 때문에 루프 이뇨제나 혈관 확장제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콜드이다 보니 이게 점점 카디악 인덱스가 떨어져 있는 이제 심각한 저혈압이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쪽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애들 함부로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SBP가 이렇게 90보다 안 되는 심각한 저혈압에서는 혈관 확장제 특히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냐면요. 아이노트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아이노트롭은요. 강제로 심장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전에는 아드레날린성 기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과도하게 오래 쓰게 되면은요. 동성 빈맥이나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 같은 거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심장이 힘든 심부전 환자에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허혈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심근경색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는 건 아니다. 고용량으로 뭐 오래 쓰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건 이제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혈량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저혈량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괜찮아지는지 먼저 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억지로라도 혈압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잠재적으로 뭔가 이제 교정인자가 있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 개선해 볼 생각을 하고 나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추천되는 약제는 아닙니다. 무조건 SBP가 90보다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제 아이노트롭을 무조건 쓰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혈압이 떨어졌을 때 다른 개선,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써야 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ECG 같은 거 필수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심전도는 꼭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콜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웨시면서 이제 콜드이면서 역시나게도 콜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저혈압이 있을 때 혈압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바소프레서가 있죠. 혈관 수축제인데요. 요건 이제 기전이 말초 동맥을 수축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혈압을 높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콜드 상태는 처음에 문제가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서 지금 카디악 인덱스가 확보가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지금 동맥의 이 수축을 유발하게 되면요. 결국 저항력을 높이게 되면서 호흡 부하를 높이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혈압은 높일 수 있지만 결국 카디악 인덱스를 확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피가 심장에서 혈관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저항을 높여주는 꼴이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을 저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라 혈압을 높여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노르에피네프린, 뭐 에피네프린, 아니면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바소프레서나 이 아이노트롭은 결국 이제 어떻게 얘네들을 용량적으로나 뭐 인퓨전 레이트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수액 같은 거. 어쨌든 이 심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요. 이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뭐 TPN 같은 거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약물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수액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수액을 엄격하게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석하는 방법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CVVH라든지 뭐 CAVH 이런 것들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이뇨제 같은 게 저항성을 보인다. 이뇨제가 잘 안 됐더라.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겠죠. 뭐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약물에 대해서도 아예 저항성이 됐다. 전반적으로 이런 약물에 대해서 안 듣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계 순환 뭐 보조요법을 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항응고제나 뭐 헤파린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도 원래 이제 환자의 기저 원인이 있어서 기저 질환 때문에 어떤 충돌하는 게 아니라면 금기사항만 아니라면 이런 것도 적용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조금 빠진 게 있을 거예요. 빠진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해서 완전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성 심부전의 초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